여러분, 빵플레이션이 뭐냐고요? 빵플레이션은요, 빵 가격이 올라간다. 빵이라는 단어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플러스를 해서 빵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빵값이 진짜 많이 올라가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대전의 성심당 소보루 가격 인상률이에요. 대전 성심당 이러면 이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빵지순례의 명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빵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빵을 끼니로 말하면 일주일에 적어도 말입니다. 3끼 이상은 빵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식빵으로 해결하든가 아니면 이게 샌드위치로 해결하든가 그것도 아니면요. 단팥빵으로 해결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빵을 참 좋아하는데요. 빵집에 가보면 깜짝 놀라요. 그렇다고 안 사지는 않는데요. 양을 줄입니다. 옛날에 소보루빵 2개씩 넣었다면 하나만 넣고요. 단팥빵 2개 넣었다면 하나만 넣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줄였다는 거예요.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이에요. 30%가 올랐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많이 오른 가격이잖아요. 실제입니다. 성심당의 소보루빵은요. 1,000원짜리가 1,300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30%가 오른 거죠. 소금빵도 마찬가지입니다. 1,200원짜리가 1,500원이 됐습니다. 25%가 올랐습니다. 전북 군산에 있는 이성당 여기도 빵지순례의 명소입니다. 여기는 단팥빵이 1,700원 했거든요. 2,000원 합니다. 17.6%가 올랐습니다. 야채빵은 2,000원짜리가 2,500원 25%가 올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는 동네 빵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유식빵. 여러분 우유식빵 좋아하시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식빵인데 4,500원 하던 우유식빵이 5,500원 합니다. 22.2%나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죠.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식빵 하나 우유식빵은 살려고 그러면 이제 부담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블루베리 식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6,000원 하던 것이 7,500원 합니다. 25%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이게 오를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말입니다. 재료비가 폭등했어요. 재료비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빵집만 생각하면 저는 침이 막 나오고 고이거든요. 그 정도로 빵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빵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양을 줄이는 것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빵 가격을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대두만 하더라도요. 2021년 톤당 502달러 하던 것이 2022년에는요. 564달러 나옵니다. 12.35%가 올랐습니다. 원당은요. 이게 톤당 394달러 하던 것이 414달러. 이건 5% 올랐으니까 얼마 안 올랐습니다. 근데 밀을 보세요. 밀을 보면 놀랄 노차입니다.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2021년에 251달러였거든요. 그런데 355달러입니다. 그럼 얼마나 올랐을까요? 41.43%가 올랐습니다. 41.43%. 그런데 2020년하고 비교를 하면 진짜 놀랄 노자가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178달러였거든요. 178달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부담이 좀 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355달러니까 오른 것이 177달러가 올랐죠. 177달러면 거의 100% 오른 겁니다. 2배가 됐습니다. 2년 새에 밀값이 2배가 됐어요. 2년 새에. 밀값이 2배가 되니 이게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옥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수수도 2021년에 227달러였던 옥수수가
71달러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면 19.8%가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2020년 143달러에 비교해 보면 271달러는 거의 2배입니다. 거의 2배. 그러니 빵집 가기 겁 안 나는 거 이거 말해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빵집 가는 게 겁이 나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빵집 입장에서 보세요 여러분. 빵집 입장에서. 이게 재료비만 이렇게 오른 게 아니잖아요. 인건비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인건비는요. 당장 2020년, 2021년, 2022년만 하더라도 적어도 10% 이상씩 올랐습니다. 올해도 최저임금이 5% 올랐으니 뭐 10% 오르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10%. 그러니까 이게 장난 아닌 거죠. 게다가 월세는요. 이게 금리가 올라가니까요. 건물주분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건물주분들도. 내가 은행에서 빚내서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이자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니까 방법은 월세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국 월세가 올라가서 작지만 이게 월세가 올라간다는 사실이 빵집에게는 고통이죠.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빵을 뭘로 구울까요? 대부분 전기로 굽지 않나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빵을 구울 때 대부분 전기를 사용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스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가스나 전기가 지금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올 1분기만 하더라도 9.5% 올라간 게 지금 전기료예요. 가스료도 지금 인상이 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안 오른 게 없잖아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올라, 월세는 월세대로 올라, 공공요금 공공요금대로 올라. 이게 가게 주인도 못 버텨, 빵집 주인도 못 버텨. 결국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빵집들이 진짜 줄 펴간다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런 거 하면요. 빵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아무래도 저만 하더라도 빵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게 양이 적어졌어요. 돈에 맞춰서 산다고요. 옛날 같으면 바구니 하나를 가지고 막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격 그냥 계산했어요. 그러던 빵 사는 씀씀이가 요즘은 골라서 삶습니다. 골라서. 그러니 동네 빵집도 진짜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지금 고통 속에서 지금 연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빵플레이션이라고 제가 달았지만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견디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앞으로 당분간 실물 경제가 진짜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실물 경제가 나빠질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비가 실물 경제가 죽으면 소비가 위축이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결국 소비가 위축이 되면 경기 침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화됐죠.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를 보면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낮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73이었잖아요. 게다가 코로나19의 위기 때는 66이었거든요. 지금 2023년 1분기가 64니까 최악입니다. 소비가 그만큼 최악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는 저는 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결국 말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쇼크가 일어날 거고요. 그것이 현장을 덮친다.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실물 경제의 어떤 몰락이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거다 하는 것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은 말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제에서 제가 지난 기자 생활 한 30년 한 경험을 가지고 경제를 판단해 보면요. 실물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지수라는 것을요. 제가 국밥집 3년 하고요. 유튜브 3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 바닥 경제가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특히 빵집 하시는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비싸도 빵을 사 먹잖아요. 예,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양은 좀 줄였지만 가격은 더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버티고 또 버티다 보면 새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새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버티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